안녕하세요. 이제 집단 상담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집단 상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듣고요. 사실 평가 부분은 그리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집단 상담이 시작해서 끝나기 종결 단계까지 하는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에 대한 걸 좀 다루고 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여직하셨던 거에 대해서 기출 예상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 해요. 그렇게 시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집단 상담의 평가에 있어서는요, 집단 상담의 평가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진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제 목표가 있었으면 그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집단 전체의 공동 목표가 있었으면 그 공동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이런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종결 단계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평가란 일종의 자기 개선의 방안인데요. 이를 통하여 집단은 자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처음에 이것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 바꾸려고 하는 것을 얼만큼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바꿨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평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집단평가의 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하면은요, 매 모임이 끝날 무렵에 집단평가를 하면 좋습니다. 매 모임에 조금씩 아주 짧게나마 이번 집단평가는 어땠는지 집단평가도 가끔 해주시고요. 그 안에서 자기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기가 처음에 목표한 집단에 어떻게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각 개인이 조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집단 기간의 중간과 마지막에 반드시 해줘야 될 다고 합니다. 보시면 전체 집단 과정의 중간에 완전히 한 번의 모임을 떼어서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중간 점검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 설정에 도달했는지, 목표에서 반점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한 사전에 평가의 시기를 정하고요. 모든 집단원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다음에 평가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분발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평가를 한다 할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미리 예견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집단원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단원 상호 간에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솔직한 피드백이 오갈 수 있을 때만 그 사람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집단 상담자는 정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하려면 어떻게 해서 굉장히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추후 평가라는 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이 전 과정이 끝나고 2, 3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잘 이루어졌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행동 패턴에 몸에 배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게 추후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세월이 흐른 후에 2, 3개월 정도 흐른 후에 집단 경험이 일상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때 경험이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집단 상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평가까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집단 평가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공개 토의 방식이 있어요.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어떤 과정에서 그때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개 토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단어 연습법이라고 그래서 질문에 대해 얼른 떠오르는 반응 단어를 이제 그 집단원 모두에게 종이 위에 쓰도록 하거나 또 대표한 사람이 7번에 쓰도록 하여서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직하게 어때요? 느낌을 반영하면서 집단에 대한 의미 자료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또한 관찰자 혹은 기록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 특정 집단원을 선정하여서 이제 그 사람이 과정 중에 집단의 행동에 대해
관찰하고 그걸 기록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녹음이나 녹화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관찰자 대신에 녹음기나 녹화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나중에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또한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질문지법이라든지 그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서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평가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집단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집단 자체에 관계되는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트레이닝 레버토리라고 해서 의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가 바람직한 집단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요. 효율적인 집단 기능은 어떤 것인지, 또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단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했는지, 또 집단은 성장을 증진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집단원의 성장에 관한 평가 내용에는 집단원 개인이 행동 변화를 위한 평가 내용이 있어요. 개개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했는지, 성장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있고요. 개인의 성장에 관한 평가의 내용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잘 살펴보는 것, 또 평가 도구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행동, 서술, 질문지 같은 게 있고, 또 집단 활동 체크리스트, 집단 활동 평가서, 또 집단 활동 참여 태도 척도, 또 집단행동 평정표, 집단과정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로 평가 도구가 있다라는 것들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질문지나 체크리스트, 평가서, 평정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보시면 예전에 기출문제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는 이렇게 밖으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구한 것들, 어떤 것들이 유사하게 기출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앞에 들은 전 과정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다음 중 집단 상담의 목표로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1번서부터 볼게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 맞죠? 신뢰감이 형성돼야 집단 상담이 가능하죠. 자신에 대한 지식 습득과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거. 맞죠? 특정 행동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완수. 그렇죠. 어떤 내가 고치고자 하고 싶은 행동을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 계획으로 수립하고요. 또 그걸 완수해 내려고 하는 게 집단 상담을 통해서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 이거는 그때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9강인가에서. 그래서 타인의 그 비율을 맞추려는 것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는 집단 상담에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민감성 증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남을 대인관계 안에서는 잘 할 수 있어야지 대인관계 기술이 발달하죠. 그렇듯이 이 타인의 욕구도 존중해주고 감정에 민감한 거를 증진시키는 것은 집단 상담의 목표로 맞지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 이 정도는. 다음에 아동 집단 상담의 목적으로 부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청소년 집단 상담의 목적으로 부적당한 것은 뭐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아동들의 타인 수용 및 타인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격적 성장. 잘 보시면 타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집단 상담 목적으로 뭐를 둔다 그랬죠? 자기 이해였죠.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어때요? 관리, 또 자기 노출, 자기 뭐예요? 개방. 그런 것이 여기 들어갔었죠. 그래서 능력 향상.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부분이 집단 상담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동들이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의 습득. 맞죠? 아동들의 집단 생활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감정의 바람직한 표현과 발산도 맞죠. 아동들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의 습득. 그래요. 중요한 건 실천적 행동의 습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우리가 집단 상담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한번 문제 보실래요? 먼저? 자, 살펴볼까요? 집단 상담은 집단 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자기 이해, 맞죠? 자기 수용, 본질적인 발달 가업을 성취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다. 맞죠?
집단 상담은 성원 개개인의 실제적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적 행동의 변화, 목적. 맞죠, 이거. 행동의 변화를 갖고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또한 집단 상담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교정과 장애를 치료한다. 집단 상담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정상인의 범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의 교정과 장애를 치료하는 거는 집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단 상담이 갖는 관심사는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원 개개인이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개개인이 어때요? 주제에 관심을 갖는 건 뭐였어요? 토론이죠. 개개인의 관심을 갖는 게 집단 상담이죠. 타인의 타인 수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체험하는 거. 집단생활 능력과 대인관계를 습득한다. 여기서는 어때요? 자기도 수용하고 자기도 이해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집단 상담의 내용이 맞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자신과 타인의 보다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과 통찰과 학습,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집단은 그랬어요. 자신과 타인이 보다 의미 있는 접촉, 나하고 타인하고 보다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과 통찰과 학습,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집단은 했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접촉했어요. 좀 더 의미 있게 잘 만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그때? 맞아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만난 집단이에요. 좀 더 잘 만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참 만난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어때요? 사항을 가르치고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참 만난 집단이라는 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T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에요. 틀린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것을 학습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법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학습이란 부분이 T그룹 집단에는 있었죠. 맞아요. 학습을 위한 실험이 가능하다. 맞아요. 실험 가능하죠. 여기서 연습하잖아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실험이 가능한 거죠. 또 모호성과 비조직성에서 기인한 욕구 불만을 집단원들 하여금 학습의 수단으로 삼는다. 뭐예요? 인내해보고 학습의 기회로 삼으라고 그랬죠. 맞죠?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건가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건 뭐였죠? 참 만난 집단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직접 경험을 학습의 기본 요소로 한다. 항상 중요한 게 here and now. 그렇죠. here and now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집단 상담의 개인 상담의 대응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좀 헷갈리지 않으시는가요? 대응 절차를 할 수 있을까요? 집단 상담에 개인 상담 절차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은 좀 다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요. 한번 볼게요. 그럼 다른 건. 집단 상담을 활용할 때에는 집단의 구성이나 성원의 관심사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짜야 될지 계획해야 된다 그랬죠. 집단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 비구조화된 집단이라도 우리가 조직 있게 잘 계획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집단 상담은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상담자에 의하여 수행돼야 된다. 그렇죠.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상담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단 상담을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서 그 활동을 평가할 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한다. 뭐예요? 평가 나중에 하게 됐죠.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뭐예요? 척도라든지 질문지, 자료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집단 상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담자와 참가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야 된다. 맞아요. 관계는 늘 언제 상담에서는 평등해요. 존중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중 집단 상담에서 공동 리더가 2명일 때의 장점은 옳지 않은 거. 공동 리더가 2명일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코워커든지 두 분이 상담자가 있을 때 얘기했어요.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뭐가 있었나? 경쟁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 상담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상담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나요? 집단에 도움이 안 되는데 경쟁적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집단 상담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겠죠. 필요한 경우 두 상담자끼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집단원들에게 시범을 보일 수 있다. 제가 그랬죠. 필요할 경우에 갈등 상황을 보인다든지 어떤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소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초보 상담자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 집단을 리드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랬을 때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코워크로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전체 이제 힘들어질 경우에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각각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반 정도 이상의 집단원들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너무 많을 때라든지 반반씩 자기가 보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죠. 한 상담자가 직접 집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단 지도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상담자는 집단 전체를 객관적 입장에서 어때요? 관찰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기억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집단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집단 크기가 어떠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단의 크기라는 것은 몇 명으로 집단을 이루어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수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많은 수가 도움이 되나요? 많으면 어때요? 잘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물며 공부 가르칠 때도 많이 있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상담할 때 심리적인 문제를 하는데 많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5명에서 15명의 범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7, 8명 정도가 적당하다. 맞죠? 7, 8명 정도가 저도 좀 낫다고 그랬었죠. 집단의 크기는 모든 집단원의 원만한 상호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 서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어때요? 자기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모든 집단원이 정서적으로 집단 활동에 관여하여 집단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한 게 아니라 알맞게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크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집단 감정을 느낄 때 너무 커버리면 저 사람의 감정이 여기까지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단원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떨까요? 집단원 중 일부는 전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개인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진다. 말이 맞는 말만 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이 말에서 조금 더 꼰다든지 아니면 틀린 것은 이런 걸 못 보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좀 문제 수가 많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쫓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들 좀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유념하시면서 쉬운 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쉬운 게 그런 것들이 좀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다음 중 집단 과정의 단계 순서로 가장 마른 것은 혹시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단이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만나면 어떤 시작 단계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시작 단계가 있었죠. 그러면 또 어때요? 시작하게 되면 어떤 단계?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하게 되면 어떤 단계를 또 거쳐요?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도적 단계죠. 서로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저항도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안정이 되죠. 응집성이 생기면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기 문제를 잘 다루어지는 작업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 단계. 그래서 참여 단계 가시고요. 과도적 단계 하시고요. 작업 단계 하시고요. 종결 단계. 이걸 까먹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 단계는 다른 말로 고치면 시작 단계라고 말을 해도 그리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말은 도입 단계, 시작 단계, 참여 단계.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작업 단계가 나든지 뭐 생산 단계가 나오면 안 되겠죠. 생산 단계는 작업 단계하고 생산 단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 과도적인 단계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늘 할 때 여기가 과도적 단계는 결국은 뭐냐면 이 말과 같아요. 갈등 단계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과도적 단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들을 쭉 잘 검토해 두시면 되겠죠. 좀 이해되세요? 이 단계들은 사실은 늘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만 조금 바꿔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참여나 시작이나 도입이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과도적 단계, 갈등 단계가 있어야지만 응집력이 생겨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뭐 작업이 쭉 진행돼요. 연애를 할 때도 갈등 단계가 있지. 그러니까는 작업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가 있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우리가 그 종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종결 단계에서 틀리다. 뭐가 틀릴까요? 상담자와 내담자는 양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전이 과정이나 역전이 과정이 있고 싫고 좋고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집단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자기 노출을 줄일 수 있죠. 마지막 종결 단계는 어때요? 다 이제 퍼내서 노출을 다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노출할 게 없고 이제 다듬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여간다 그랬죠.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유대관계에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경험하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데 헤어질 때는 아쉽잖아요. 맞죠? 비효과적인 행동 퍼틴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 행동을 학습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종결 단계에 돌입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비효과적인 거 버리고 새로운 대안 행동 패턴 가져서 학습하시게 되는 단계죠. 이 종결 단계가. 그래서 저항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처리하고 집단은 점차 응집성을 발달시킨다. 이건 어느 단계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저항과 갈등이 있는 거는 과도기적 단계. 그죠?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유념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 문제들을 조금 다 풀어봤는데요. 앞에 시작서부터 끝까지 종결하는 것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다뤄보시는, 복습하는 단계로 몇 문제 좀 풀어봤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내가 예전에 했던 거를 잘 상기해서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풀어보니까 그래도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요? 그리 말이 어렵지는 않아요. 간혹 이제 헷갈려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넘어가는 게 좀, 이게 좀 헷갈리겠다는 것들은 늘 염두에 두셨다가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집단 상담은 다른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모임에서든 어떤 학습에서든 경험한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단 상담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시험도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